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었죠. 오늘은 진짜 더 한층 가을이 느껴졌어요. 단풍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왜 그 산책하면서 오롯이 이렇게 가을 풍경에 집중하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 가지 모습들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냥 갔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을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제가 특별히 그렇게 어떤 함부로 행동하거나 이런 분들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제 마음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냥 공중분해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는 그냥 그런 분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아니까 굳이 제가 그렇게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 이렇게 자기의 모습에 어울리게 행위 예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자기의 성격을 좀 높이려면 자기가 우아하게 말을 하고 우아하게 행동을 하고 그래야 자기 품격이 그렇게 올라간다. 하지만 뭐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러면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어휘력 부분들을 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무슨 망국의 언어처럼 몇 가지 안 되는 단어들만 계속 쓰면서 돌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단세포적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부족해서 늘 배우려고 하고 또 저한테 어떤 지혜들을 나눠주시고 또 저와 다른 생각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제가 틀 안에 갇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저랑 반대되는 어떤 의견들을 주시고 또 제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면 제 마음이, 아니, 제 생각이 열리게 돼서 제가 좀 더 열린 사고를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러는 데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해주고 제 생각을 태워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니까 어떤 모습에서라도 늘 배우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라고 하더라도 정말 귀감이 되고 본보기가 될 만하면 배워야죠. 그러나 저보다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어른으로서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들을 갖지 못한다면 과연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에 차가 많이 가로막혀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태어났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한 수단으로서 자동차가 생겼잖아요. 어떤 모든 기동력들이.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그렇게 도로에 사람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를 한쪽에 세워두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게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목에 차가 딱 정지해 있고 사람이 다니면 한쪽으로 세워서 이렇게 교통에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낙엽 청소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거기 소독약처럼 이렇게 약품을 해가지고 낙엽을 날리시던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거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참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거나 이런 약들이 뿜어져 나오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던데 그러면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시려고 했나 보다 했더니 그 앞에 입구 쪽만 치우고 그쪽 길 뒤에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청소 목적이었으면 끝까지 정리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 또 진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다면 사람이 지나갈 때는 미리 멈춰서 하고 이런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는 사람이 먼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다니면 길이 넓은데 왜 한가운데로 가세요?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산책로가 보면은 이렇게 갈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또 반대쪽으로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랑 어긋나면 계속 이렇게 마주쳐야 되고 그것도 상대방한테 불편을 주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리고 예쁜 가을 풍경 사진 찍고 이런 것도 좋은데 사람이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것들을 확인하고 사람이 없을 때 찍거나 그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멈추거나 기다려야 되면 그 사람의 시간을 뺏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도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에서는 뭐 나도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도 권리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배려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오늘 그런 분들 많이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지나가면 지나가네. 내가 방해가 되지 않게 좀 비껴서 갈까?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적인 그런 배려고 존중이고 그런 도덕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덕 안 배우셨어요? 그런 것들은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부분들인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참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런 행동들 스스로 다 하셨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스러운 말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럼 앞에서 그러면 그냥 씩 웃어줘요. 그냥 제가 웃고 가도 제가 웃고 가는 거 자유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자유라고 하면 자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가게를 찾아온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고 그러는 건 내 손님을 지키는 거고, 그 가게에 가니까 너무나 친절하더라. 또 가고 싶어. 그렇게, 어제도 제가 과일을 좋아해서 과일 가게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너무너무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귤도 2개씩 이렇게 더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런 모습들 보면 그냥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사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장사가 많이 돼서, 많이 잘 돼서, 사장님이 좀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냥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 다 인지상정 아닌가요?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함부로 행동해서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여러분 다 마이너스일 텐데 계속해서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 그렇게 스스로의 품격을 낮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이런 행동들을 할까? 그리고 여러분 CCTV 얼마든지 많이 있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다 찍힐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출력도 가능한데 좀 CCTV에 예쁘게 찍혀서 그런 벽보로 붙고 싶으세요? 길에 쓰레기 봉지 버리고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참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버리신 분들 다 스스로 아시죠? 자기가 어떤 행동 하셨는지. 그리고 그냥 보니까 좀 몰랐는데
차츰차츰 보니까 그냥 전 세상이 다 그냥 보랏빛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좋다. 이런 세상인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사람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런 자유로운 연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사랑들이 자유롭게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연애를 원하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는 나도 그런 만남을 좋아해. 그러면 이렇게 통용이 되고 나는 그런 사랑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좀 이렇게 천천히 알아보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좋아. 나는 마음이 우선이라서 내가 마음이 열리고 그런 다음에 단계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만남들, 이런 사랑들이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만 그냥 내가 좋다고 서툰 몸짓으로 그렇게 뭐 사랑 표현을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인지가 더 필요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가서 좋아요 하고 하는 건 바바리맨 아니에요? 여러분 바바리맨이세요? 왜 바바리맨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세요? 너무나 이상해요. 상대는 아무 마음이 없는데 나 바바리맨이야 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바리맨 만나세요. 똑같은 바바리맨. 그렇지 않아요? 바바리맨은 바바리맨들끼리 만나고 그렇게 성추행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거 다 저촉되는 행위인 거 아시죠? 요즘에 직장을 들어가려고 해도 그런 거 성범죄 조회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다 걸리게 생겼더라? 그렇게 해서 성범죄의 그런 조항에 신원 조회를 해봐가지고 걸리면 직장 취직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화난 대낮에 막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의아하더라고요. 성교육은 받으셨을까? 성에 대한 그런 개념들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이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해하면 성추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품격이고 우아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왜 자꾸 낮춰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종착지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계속 바바리맨처럼 살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으세요? 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은 너무 짧은데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 많이 하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 많이 하고 오늘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 위로의 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사랑의 마음들과 온기들로 손을 내밀어주고 좋은 말하고 오늘 날씨 너무 좋죠 너무 예뻐요 단풍도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이런 오가면서 따뜻한 말 아름다운 말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줬어. 그러면 빵긋 웃어주겠죠.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바바리맨처럼 다가가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더 물러나겠죠. 근데 뭐 마음에 있다면 아름다운 말로 다가가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의 매력을 어필하지 않고 이상한 방법들로 그렇게 서툰 몸짓으로 그렇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다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좋아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면 상대가 좋아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득이 될까? 아무한테도 득이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저 정도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낮은 품격으로 대우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많은 사랑을 나눌수록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는 수혜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약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생각이 있고 다
다 자기의 감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래에 어떤 큰 인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작은 생명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인물을 키우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도 좀 자긍심을 갖고 그러는 게 좀 품격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 안에 사랑을 가지고 또 넓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아이를 키워야 아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마음 안에 그렇게 큰 사랑이 있으세요? 또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개개인을 나무라고 싶거나 뭐 욕하고 싶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진짜 국민의 대표직을 맡고 있으면 그냥 진짜 소수 특권층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의 한 명 한 명의 삶을 바라보고 한 명 한 명이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이런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 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돼요. 그래야 진짜 우리 국민들이 고아가 안 되잖아요. 엄마 아빠 없는 고아가 우리나라를 맞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표를 하고 또 외교 정책을 펼치실 때도 우리가 국제적인 그런 미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국가의 위상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들에 대해서도 때때로는 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렇지만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좀 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라고 할까 어떤 사람을 너무 그냥 객관적인 그런 판단 없이 그냥 편을 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이런다기보다는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래도 그런 국민들의 마음도 많이 헤아려 주려고 애쓰고 또 너무 권위적이지도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밥상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그런 지갑 사정도 좀 생각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진짜 수치화된 그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뭐라고 할까 그냥 뭐 그런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자꾸 법원에 끌려가고 그러면서 그분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어떤 타격을 입고 그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시간상으로 제약을 받으면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털어도 죄가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는 유리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일 때도 0. 몇 프로밖에 차이가 안 났고 그렇게밖에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이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는 경우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이 몇백 명 되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재명 교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경우는 없지 않아요? 국민들의 뜻을 저버려서 이렇게 하야하고 이러는 경우는 많아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계속 법원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저는 검찰총장도 국민 투표를 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권력도 국민들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들도 그냥 고위직 공무원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월급을 받고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뭐 절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검찰 조사를 계속 사람들이 많이 받고 그러는 과정들을 지켜보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계속 어떤 기관에만 불려 나가면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녀온 후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과 원칙 하에서 법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거기를 들어갔다 오면 다 죽어? 이러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언론은 공정하고 정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언론이 사람을 죽게 만들고 그러면 언론도 살인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도 정말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드러나는 면으로 그게 다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면과 또 드러나지 않는 면들의 진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보여지는 면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숨어있는 진실까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말하면 무조건 그렇더라 이렇게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렇게 말을 했는데 저게 과연 사실일까? 그렇게 다 살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언어 그리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들 그런 부분까지 냉철하게 주시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제가 보랏빛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보랏빛 잠을 위한 그런 위에 있고 그런 기반 위에서 다른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음지에서만 있으면 뒤에서 말 못하고 죽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업무적인 환경 요건도 사람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그런 한계성을 극복하고 업무의 진행이나 이런 게 너무 고강도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버티기가 힘들어서 뒤에서 울고 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면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든 사람들이 살인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몰아간 언론들이 살인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고 비탄함을 느끼고 비통한 심정을 느낄 텐데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숙지하시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떠한 만남도 업무의 진행도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가 진행이 될 때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예쁜 배우들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어떤 영화를 찍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스스로를 공격하고 하다가 죽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이런 환경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런 환경들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다가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슬픈 영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자살은 이 세상에서만 끝이 아니라 정말로 슬프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영혼 상태로 죽었기 때문에 다음에 태어나도 또 다시 그렇게 슬픈 그런 운명들이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천도제를 지내주고 넋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보내는 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직 너무 슬프더라도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서로 내가 네 힘든 걸 알아 이렇게 응원하고 손 잡아주면서 함께 가요. 이렇게 내가 너의 슬픔을 이해하고 너의 아픔을 이해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냥 살아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고 고마워하니까 그냥 이런 예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 내가 그냥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바보들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좋은 부분들을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분이 보호되고 존중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힘들어지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지킴을 받지 못할 거예요.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권을 지키고 그런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지켜주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랑받고 보호받고 지킴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하면 여러분 자신은 그 어떤 보호도 사랑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명한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세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수록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내가 누구를 지키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지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을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호하고 지켜주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지킴을 받거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막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고 자질 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그 사람이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지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올바로 정책을 실행시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국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보호하고 지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내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사사로운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세요.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지지하고 지켜주세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보고 싶어서 왔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네요. 책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옳다. 여러분들도 옳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고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아닌 나를 찾아서 운동권 출신의 한 정치인에게 요즘 마음이 어떠냐고 물은 적이 있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그가 진지하게 답했다. 자기는 대학 때부터 우리에 익숙하고 우리가 할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여 왔다. 그래서 내 마음, 내 느낌을 묻는 질문이 너무 어색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당연히 한 몸으로 평생 살았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다. 평생 자기 속살을 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함께 살던 사람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안방에 있다고 믿고 있던 사람처럼 그 정치인도 우리가 아닌 자기의 소재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고3 엄마들은 거의 다라고 말하며 고3 엄마라는 집단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덮어버린 주부, 지잡대 출신이라서라는 표현으로 자기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규정하는 청년,
자기의 무뚝뚝함을 공대 출신이라 올레라며 정봉으로 자기를 대체해버리는 남자. 심지어 비극적인 상처를 입은 국가폭력 피해자도 자신의 통증을 말하면서 우리 유가족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경기 종료 직후에 오늘 경기가 어땠느냐고 물으면 대답의 주어가 거의 우리 선수들은 이라고 시작한다. 잠깐만요. 사탕 하나 먹을게요. 목이 아파서. 대답의 주어가 거의 우리 선수들은 이라고 시작한다. 경기에 대한 개인의 생생한 느낌을 듣기가 어렵다. 우리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뒤에는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던 같은 천편일률적 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합은 매번 달랐지만 소감은 비슷하다. 개별적 상황과 개별적 존재의 생생함을 집단적 사고가 다 덮어서다. 우리의 오랜 습관이다. 저는 개개인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그 집단의 사고가 다 옳거나 꼭 바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각자의 의견을 내고 각자 각자의 사고를 다양하게 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의견들이 어떻게 해도 자유롭게 표현이 될 수 있을 때 나는 이런 의견을 가졌는데 너는 그런 의견을 가졌어? 너는 어때? 너는 어때?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가장 좋은 안들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사고 과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너는 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네가 어떤 의견을 내도 좋아라고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런 표현 속에서 개별적 존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 그 실체를 전달할 수도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많이 얘기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다. 미진한 느낌만 남는다. 나가 실종돼서다. 가려운 발가락을 구두 위에서 아무리 세게 긁어봐야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구두와 양말까지 벗고 가려운 발가락 사이로 손을 넣고 긁어야 가려움이 가신다. 우리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구두 위에서 간지러운 발가락을 긁는 행위다. 내 마음, 내 느낌 등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로서 내 육성에 접근해가는 것이 제대로 된 관계의 시작점이고 그게 바로 공감이다. 다양하게 깎인 수많은 입체적인 면면들 때문에 빛이 드는 방향에 따라 빛깔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예각의 크리스탈 조각 같은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존재를 집단적 정체성이라는 둔각으로 뭉개는 일은 자신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자기 은폐나 억압, 사람이란 존재에 대한 노지다. 특별히 공감에 반대하는 불순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상에서 공감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일은 너무 어렵다. 공감까지 가는 길목에 허들이 많아서다. 가장 흔히 만나는 허들이 집단 사고다. 나에게 그 허들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자각할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다. 그 허들만 넘으면 공감은 닿을 수 없는 신기루가 아니라 길목마다 흐르는 현실의 옹달샘이 된다. 유형과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한 촉수가 활발하게 작동한다. 남녀가 만나는 소개팅이나 거래처 미팅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을 살피고 파악한다. 내 질문에 대한 반응을 보면 상대를 파악하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 사람은 순진한 데가 있구나. 너무 자기중심적이네. 착하구나. 마초인가 봐. 좋아하는 영화 장르나 종교, 혈액형, 동물에 대한 태도, 정치 성향, MBTI 유형 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한다.
이 사람은 여러 종류 사람이구나 하는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더듬이를 멈추지 않는다.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 각자의 기질이나 취향, 삶의 경험을 통해 설정된 자기만의 알고리즘이 있다. 편견일 수도 있지만 편견일지라도 자기만의 잣대가 있어야 사람 만나는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서야 긴장을 내려놓을 수 있다. 차를 몰고 혼잡한 교차로를 지날 때 교통 신호만 잘 지키면 내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선다. 만일 신호등 없이 내 눈으로 일일이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확인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너무 피로해서 운전을 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삶에는 변수가 많지만 최소한의 상수가 존재해야 한다.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며 사는 우리 삶에서 그 상수 중 하나가 사람에 대한 나름의 내적 평가 틀이다. 심리학의 여러 유형론들은 그 잣대를 만드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만나는 사람에게 그 이론을 적용해보면 잘 맞는 것도 같다. 사람에 대한 이해나 예측력을 높여서 불안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한 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내가 보기엔 부작용이 더 많다. 4가지, 6가지, 9가지 혹은 16가지 유형으로 전 인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기세로 사람을 분류하거나 같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치 비슷한 DNA를 가진 인간인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여러 유형론의 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유일하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명제는 초라하고 부질없는 말처럼 들린다. 그런 점에서 심리적 유형론은 공감을 가로막는 적폐가 되기도 한다. 사람을 어느 특정 유형으로 바라보는 일반화의 시선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한다. 그 시선으로는 절대 개별적 존재의 그를 만날 수 없다. 외형적 조건은 사람의 한 부분일 뿐, 사회활동 한 번 못하고 아이만 키우다 세월을 다 보냈다며 자기를 낮춰 말하는 주부에게 당신은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일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 이유로 자신을 도매금으로 평가하려는 걸 보면 그와 반대로 근사한 직업, 번듯한 사회활동을 한 여성은 무조건 우러러 볼 게 아니라고 말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 유치원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일수록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그렇게 쏟아야 되는지 정말로 고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조건에 휘둘려 한 존재의 개별성에 주목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본의 아니게 타인에게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폭력자가 된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재들만 통과한다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도 어리석고 무지하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정치인, 유명 인사들을 떠올려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여러분, 그런 지식을 갖췄다고 인성까지 갖춘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인성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지식도 갖추고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제 증거들이 널려 있음에도 그것이 우리 인식에는 좀처럼 반영되지 않는다. 실제와 인식 사이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S대를 나왔다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이라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면 여전히 다시 쳐다본다. 나와는 뭔가 다른 사람일 거라 여긴다. 물론 그렇지 않다. 학력이나 지위, 자격증이나 재산 규모 등 외적 조건과 환경에 의해 규정되는 영역은 항상 그 사람의 한 부분이다. 사람은 그보다 더 크고 복잡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진 존재다. 몇 가지 조건에 의해 전체를 예측하고 가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장갑 낀 손을 보고 그 손과
손가락의 섬세한 형태를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손모와 장갑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일정 중에 영부인의 머리를 만져줬다는 교포 미용사가 인터뷰 중에 영부인의 머리를 만져주던 사흘간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했다는 얘기를 했다. 그녀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의아하다. 그녀는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는 평소 소탈하기로 정평이 났고 대선 직전까지 작은 빌라에서 살던 우리의 소박한 이웃이었다. 청와대에 살림을 하면서도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엌에서 음식도 하고 혼자 머리를 다듬고 남편을 살뜰히 보듬고 챙기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열심히 책을 읽는 그런 분이다. 그런 사실이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도 막상 영부인 앞에 서면 떨게 된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자신의 행동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불일치가 일어난다. 영부인이라는 아우라에 주눅이 들고 압도되어서다. 개별적인 한 존재로서 김정숙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도 영부인이라는 아우라가 더해지면 거기에 압도되는 것이다. 사람 위에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거 너무나 소중한 문장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조용필 팬클럽 회장이 가수 조용필을 만났을 때 조용필이라는 사람 자체를 만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슈퍼스타급 연예인들이 예외 없이 외롭게 사는 이유도 자기를 자기로 봐주는 사람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마침내 자기도 자기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에 대한 감각을 잃는다. 결국 자기도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한 허무와 혼돈이 얼마나 큰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도 잘 공감받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획득한 무엇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혼돈스러워도 그런 큰 집에서 한번 헤매보면 좋겠다. 아무리 허무해도 그렇게 원 없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획득한 무엇들이 실제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의해 이상화, 우상화되면서 정작 스타 연예인의 자기 존재성은 더욱 소외되고 배제된다. 한류 스타인 정상급 여배우는 엄청난 인기와 막대한 부를 함께 얻었다. 그녀 덕분에 생활 형편이 확 달라진 엄마는 예전처럼 딸에게 잔소리를 못하고 오히려 눈치를 본다. 그녀 오빠도 여동생의 지원 덕분에 유학 생활 중이라 예전의 그 오빠가 아니다. 스타가 된 그녀는 밖에서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연예인이다. 가족 안의 그런 미묘한 변화 속에 그녀는 딸도 동생도 아닌 낯선 존재가 되어간다. 그녀는 집에서 혼자 TV 채널을 돌리다가 자신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 세수도 안 하고 홀줄근한 트레인복 차림의 그녀는 TV 속 매력 폭발 직전의 또 다른 자기를 보면서 비현실적인 느낌을 갖는다. 어떨 땐 TV 속의 자기와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기 중에 누가 진짜 나인가 생각하기도 한다. 세상 사람에게 연예인인 그녀는 점차 가족에게도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도 연예인이 된다. 자기가 사라진 곳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는다. 누군가를 이상화하는 건 상대방을 슈퍼 울트라 갑으로 밀어올리는 동시에 자신은 한없이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로 구겨버리는 일이다. 떠받들어지는 사람이나 떠받드는 사람 모두에게 자기를 박탈당한다. 모두가 자기의 치명상을 입는다. 공감은 들어주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다. 한 사람은 외형적 무엇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보여지는 실제적인 면들과 또 실제 생활은 괴리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냥 진짜 보여지는 면들로 그렇게 부러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만족을 하고 또 이 삶에서 어떤 부분으로 더 좋은 그런 효과들을 내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오히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그런 소중한 삶의 한 장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중한 삶의 장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상황에서 오롯이 행복에 빠지겠다. 이런 느낌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행복들을 많이 발견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하고 그러면 더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더 행복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점점 더 좋게 그래서 행복 이렇게 행복의 동산이 이루어지면 어떤 순간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과정에서 반드시 교훈은 있고 또 그 부분을 딛고 올라가면 또 한층 성숙한 나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세요. 정말로 내가 살아있어서 느끼는 호사들이다. 내가 슬픈 일을 겪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게 살아있는 그런 삶의 그런 한 구간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느끼는 것들이야. 그런데 다른 내가 행복한 일들도 너무나 많았고 또 내겐 좋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잖아. 그러면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너무나 귀한 마음들을 받았는데 나는 그분들께 어떤 마음들을 돌려줄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사랑과 감사함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떤 방면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는 건 어떠세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사례를 보기로 하자. 뉴욕 라우 묘목과 조경업체인 루이스 앤 발렌타이노 관리자 도널드 M. 맥마은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 저는 유명한 법조인 집의 조경 일을 맡았습니다. 집 주인이 나와서 어디에 진달래를 심고 어디에 철쭉을 심을지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판사님 정말 근사한 취미를 가지고 있으신군요. 개들이 멋져서 눈을 못 떼겠어요. 해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애완견 대회에서 최고상을 여러 번 수상하셨겠네요. 네, 그래요. 판사는 대답했습니다. 개들 덕분에 즐겁습니다. 개 사육장 구경하시겠어요? 그분은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제게 개들로 인해 받은 상들을 구경시켜 주셨죠. 심지어 개들의 혈통 증명서도 가지고 와서 아름답고 똑똑한 개가 태어나게 된 혈통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그럼 아이가 강아지를 좋아할까요?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오, 그럼요. 좋아서 죽죠. 좋습니다. 제가 한 마리 드리기로 하죠. 판사님이 선언하듯 말했죠. 그리고 강아지에게 먹이를 먹이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 말을 멈추시곤 말만 하면 잊을 수 있으니 써드리기로 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님은 집으로 들어가 혈통과 먹이는 방법을 타이핑하고 $100 넘는 가치가 있다는 강아지와 함께 주셨습니다. 그분은 1시간 15분이 넘는 소중한 시간과 이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분의 취미와 업적에 대해 진심 어린 찬사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코닥 필름으로 유명한 조지 이스트먼은 투명 필름을 발명하여 영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가가 된 사람이다.
하지만 이 엄청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스트먼 역시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소소한 인정을 갈망하던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오래전 일이다. 이스트먼은 로체스터 대학의 이스트먼 음악대학과 킬본 홀을 짓고 있었다. 킬본 홀은 이스트먼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공연장이었다. 뉴욕의 슈퍼리어 의자회사 사장이었던 제임스 아담스는 이 공연장에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의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려 했다. 아담스는 건축가에게 전화를 하여 로체스터에 있던 이스트먼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아담슨이 도착하자 건축가는 말했다. 주문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릴 말씀은 이스트먼 씨의 시간을 5분 이상 뺏으시면 모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트먼 씨는 엄격한 분입니다. 매우 바쁘시고요. 그러니 이야기를 빨리 마치고 나오세요. 아담스는 그러기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이스트먼 씨는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들여다보느라고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이스트먼 씨는 몸을 일으키고 안경을 벗은 다음 건축가와 아담슨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신사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축가가 소개를 한 다음 아담슨 씨는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찬탄하며 보았습니다. 이런 방이라면 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대답했다. 덕분에 생각났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아름답죠? 그렇죠? 처음 만들곤 정말 좋아했는데요.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 때로는 몇 주씩이나 방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담스는 방을 가로질러가 벽을 만지며 말했다. 영국산 오크제군요. 그렇죠? 이탈리아산 오크와는 질감이 조금 다르죠. 맞아요. 이스트먼이 대답했다. 수입한 영국산 오크제입니다. 고급 목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저를 위해 골라주었죠. 이스트먼은 아담슨에게 방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다. 비례와 색채, 손으로 새긴 조각. 그 밖에 이스트먼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는데 일조했던 여러 장식들에 대해 설명했다. 목공 작업에 감탄하며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들은 창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 이스트먼은 겸손하면서도 침착한 몸짓으로 자신이 인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기관들을 가리켰다. 거기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노숙자 쉼터, 아동병원이 있었다. 아담스는 인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는 이상주의에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후 조지 이스트먼은 유리 케이스를 열고 거기서 자신이 소유했던 최초 카메라를 꺼냈다. 그가 한 영국인으로부터 샀던 발명품이었다. 아담스는 사업 초기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소상히 물었다. 이스트먼은 진심을 담아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을 여인 엄마는 하숙을 치고 자신은 하루에 50센트를 받으며 보험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가난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숙을 치며 죽어라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은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아담슨 씨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완전히 몰두해서 대답을 들었다. 이번에는 사진 건판 이야기였다. 이스먼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새 실험을 하며 화학 물질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쪽잠을 잔 이야기, 또 72시간을 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임스 아담스는 10시 15분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전에 5분 이상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조지 이스트먼은 아담슨을 보며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가서 의자를 샀어요. 집에 가져와 베란다에 놓았죠. 그랬더니 햇볕에 칠이 벗겨지더군요. 그래서 페인트를 사서 그 의자를 칠했어요. 제가 의자를 어떻게 칠해 놓았는지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드시기로 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이스먼 씨는 아담슨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산 의자를 보여주었다. 보기에 1달러 50센트도 나가지 않을 의자였다. 하지만 수억 달러를 벌고 있는 조지 이스트먼은 자신이 그 의자를 칠했다는 이유로 그 의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극장 좌석 주문은 9만 달러 규모였다. 누가 그 주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제임스 아담슨이었을까? 아니면 아담슨의 경쟁자 중 하나였을까? 그때부터 이스트먼이 죽을 때까지 이스트먼과 제임스 아담슨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주춧돌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집보다 더 필요한 장소, 더 무시되는 장소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을 보인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몇 년 전에 뉴브런즈 윅에 있는 미러미치강 상류에서 낚시를 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 숲 깊은 곳에 혼자 텐트를 쳐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읽을 거리라고는 시골 신문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었다. 광고도 읽고 도로시 딕스 기사도 읽었다. 그녀의 글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글을 오려 보관하기로 했다. 그녀는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늘어놓는 훈계 따위는 지겹다고 했다. 차라리 누군가가 신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첨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블라니 돌에 키스까지 하기 전에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문제겠지만 결혼 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일이야.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지. 결혼 생활이라는 건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법이야. 매일 잘 지내고 싶다면 아내가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말고 하물며 엄마가 살림하는 것과 비교하려 들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가 가정적이라는 칭찬을 그치지 말고 아내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림도 잘하는 유일한 여성이며 그런 여성과 결혼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고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스테이크가 가죽 맛이고 빵이 새까만 숫덩이라도 불평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아내의 완벽했던 음식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만 해. 그러면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이상에 부응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자신을 헌신할 거야. 하지만 느닷없이 이 충고를 실천에 옮기면 안 된다. 아내가 의심할 수도 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이라도 꽃이나 사탕 바구니를 선물하라.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말로 끝내지 마라. 실천을 하라. 이 실천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배우면 그냥 이렇게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진짜 나의 지적 재산권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배운 것들은 나의 삶으로 가져와서 실천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실행을 해야 진짜 자산이잖아요. 여성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잘 먹힐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도로시 딕스 생각이다. 한 번은 그녀가 중혼으로 유명했던 사람과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23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마음과 더불어 그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딕스가 그 남자를 인터뷰했던 장소는 감옥이었다. 딕스가 그에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묻자 그는 속임수는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여성들에게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이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미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읽은 셈이다. 이제 책을 덮고 담배를 재떨이에 털고 당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을 적용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마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지켜보라. 여러분들도 마법을 부리세요. 마법 효과를 알려주세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책은 다 읽어드릴게요. 사물을 보는 방식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과 마주한다. 모두가 잠든 늦은 밤에 홀로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보자. 그러면 번뇌가 사라지고 깨끗한 진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유롭고 느긋하게 움직이게 된다. 진짜 마음이 나타나도 번뇌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판단한다. 사람들이 사는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왜 나는 반드시 풍족해야 한다고 기대할까? 자기 감정을 스스로 분석해 보아도 그것이 항상 이치에 들어맞지 않는데 하물며 타인은 그것이 항상 이치에 맞기를 기대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사물을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다. 현실은 덧없는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은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바라는 명예나 공적, 재산은 물론 육체조차 덧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면 눈앞의 돈벌이나 공명에만 매달리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응시한다. 불처럼 화가 나거나 홍수처럼 억누르기 힘든 욕망이 끓어오르면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거나 행동을 저지르고 만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알면서도 이를 저지르는 것은 누구인가? 여기서 깨우침을 얻고 참을 수 있다면 사악한 마음은 양심으로 바뀐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여러 사람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쉽게 바꾸거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며 타인의 의견을 물리쳐도 안 된다. 한쪽 편만 들어서 전체의 이익이나 대세에 손해를 입히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면 안 된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더니 예상치 못하게 큰 기러기가 그물에 걸리는 일이 있다. 사냥감을 발견한 들뜬 사마귀를 뒤에서 노리는 참새도 있다.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략 속에 또 다른 계략이 숨어 있기도 한 예상 밖의 일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다. 인간의 얕은 꾀나 속셈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세상의 평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직접 확인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쁜 평판만 듣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평판이 사실인지 혹은 그 사람을 함락시키기 위한 모함인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 말만 듣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겪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 또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보는 게. 마찬가지로 타인의 좋은 평판만 들었다고 바로 믿고 친하게 지내서도 안 된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니면 마음이 삐뚤어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계획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판단해야만 한다. 객관적 사고. 어중간한 지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의 구조나 인정의 흐름 등 세상사의 통달한 인생을 다리는 마음속에 어떤 의혹도 갖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남기 위한 지혜나 지식을 가질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배우거나 일할 수 있다. 성가신 존재는 지식을 어중간하게 가진 사람이다.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얽매여 사람을 순수하게 연구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이런 사람과는 협력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본질을 이해한다. 사람은 문자로 쓰인 책은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문자로 쓰여 있지 않은 책, 삼라만상의 진리는 읽고 이해하지 못한다. 줄이 팽팽한 검은고를 연주할 수는 있어도 줄이 없는 검은고, 자연의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눈에 보이거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이해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거나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형체만 보고 정신을 이해하지 않으면 참으로 진수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 모든 것은 덧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산과 강, 대지와 같은 커다란 존재조차 결국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만다.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 인간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실체가 있다고 생각되는 인간의 육체조차 물 위에 뜬 거품처럼 덧없는 것이다. 하물며 명예나 지위, 재산 같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어지간히 뛰어난 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깨우치기가 쉽지 않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마음 깊이 감사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보는 하루 어떠셨어요? 저녁 드셨어요? 맛있게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저는 엄마가 고등어 주셔가지고 고등어랑 파김치랑 계란찜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은 뭐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되셨으면 행복한 식사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업무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인간관계는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셨어요? 또 이렇게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지라도 여러분들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투닥투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투닥투닥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업무들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또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행복들을 발견하고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응원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서로에게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온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고맙다고 많이 말하고 많이 안아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빠랑 산책하고 이런 거 좋아했는데 아빠 손이 진짜 따뜻하기도 하고 제가
저는 아빠랑 진짜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그래서 맨날 얼굴 부비부비하고 아빠한테 뽀뽀해드리고 막 안아드리고 맨날 사랑한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아쉬운 건 그렇게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 이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슬픈 기억들도 뭐 아빠랑 같이 산책하던 그런 곳곳에 다니면서 아빠의 숨결이 여기에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떠나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치유가 되지만 우리가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가 악소해서 나의 체온과 상대방의 체온으로 교감을 하고 정말 많이 안아주고 얼굴도 부비부비하고 그렇게 어, 그런 모습들을 서로에게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로 사랑하는 연인들, 또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나눌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안아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내일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나는 삶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게 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할 수 있을 때 사랑을 나누는 것, 이런 거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지키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잘 때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시고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꼭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덮으시고 꿀잠 자세요. 꿀라이. 안녕. Love you, love you.